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10월 5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삭막하죠. 지난주 후반도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제 쉬고요. 오늘 우리 증시 간밤에 특히 나스닥 지수가 무려 2% 넘게 갑작스럽게 급락을 했죠. 이 바람에 우리 증시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추가적으로 하락하며, 자, 결국에는 종합지수 3000포인트, 상당히 강력하다고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제1차 지지선이며 심리적 지지선입니다. 자, 웬만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버텨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질 못했죠. 너무나도 허망하게 3000포인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있는 차트는 종합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수평선 두 개가 그어져 있죠. 위에는 가나다라고, 밑에는 약간 굵은데요. 위에 있는 가나다라는 선이 종합이 3000포인트 현재 선입니다. 자, 그것이 쉽게 깨졌죠. 거래가 터진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갭이 동반된 상태에서 그 지선이 현재 깨졌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은 더 심해요. 지난 주말 1000포인트가 깨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코스피보다 그 낙폭이 더 큰 무려 2.8%는 폭락을 했다는 건데, 자, 이 정도면 삭막하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사실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 악재투성이죠. 한두 가지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막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지금 일각에서는 더 큰 대폭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퍼펙트 스톰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를 겁나게 하는 어떤 초대형 악재가 터진 것은 아니죠. 결정적인 어떤 한 방에 의해서 폭락 사태가 야기된 것은 아닙니다. 잦은 매로 계속 두들겨 맞는 그런 속,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한 바람에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침체 분위기 속에서 오늘 특히 외국인들이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을 이용해서 단기 매물을 내놓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면서 낙폭이나 분위기가 나쁜 쪽으로 증폭된 측면도 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제 1차 지지선 3000포인트에 깨진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속에 있는 그 차트상 제 2차 지지선 2800포인트입니다.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도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웬만하면 2900포인트 정도가 지켜질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나 여러 가지 신호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내일 당장이라도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정이 취해지며 내일 하루 만에 종합지 3000포인트로 복귀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최악의 경우로 하더라도 한 280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불상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퍼펙트 스톰이나 대폭락이나 이런 것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현재 물론 SKC 우리 주력인데 탄력적인 반등까지는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았고, 대주전자재료나 키트 등등 몇 가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서 그나마 다행스러웠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던 하루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것은 오늘 지수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몇 가지 긍정적인 이상한 신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아두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변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만약에 긍정적인 신호가 내일 당장이라도 나온다 했을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는 관점, 또는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여태까지 잘 참아왔는데 현재 그것을 반등식 매도라는 어떤 일념하에 무조건 매도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그런 점에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주전자 재료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주전자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갔죠. 자, 이 종목 쫓아가면서 매수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다소 이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상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필요하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어찌됐든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떠한 신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개의치 말고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그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기침이 좀 나오는데요. 좀 그 점 양해의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또 간단하게 지수 급락 요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자막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고요. 몇 가지 악재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악재들입니다. 자,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이 현재 쉽지가 않죠.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공화당이 목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것에 불과하죠. 결국 타협볼 것이다 하는 점은 분명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미국 예산안도 그 처리가 연기가 됐죠. 원래는 9월 30일까지였던 건데 10월 31일까지로 연기가 된 것도 일단 그것이 악재가 됐다는 것이고, 또 국채 금리가 다소 불안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조기 긴축 우려가 깔려 있다는 건데, 궁극적인 악재라면 이 부분은 맞습니다. 궁극적인 악재가 되고 부담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갑작스럽게 터진 문제는 전혀 아니죠. 형다가 거래 정지됐다는 건데 또다시 파산설에 휩싸였습니다.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처리할 모양이다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일단 악재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유가가 급등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전력난인데 그것 때문에 유가 급등 때문에 더 전력난이고, 그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그런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어쨌든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것. 자, 이런 것도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은 경제 상황인데 공급 대란까지 있게 되는 경우 더 타격이 클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국내 바이오 업체들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자, 미국의 머크사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건데 우리나라 그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론한테까지도 또 다른 바이오 업체들한테까지도 상당한 악재로 작용돼서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주는데 일조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해당 섹터에 해당되는 종목에 국한된 악재인데 전체적인 이런 악재 분위기를 확대시키는데 일조한 측면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일본 증시가 2%대 급락했다는 것도 또한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는 건데,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현재 악재들이 널려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거의 10가지가 되는 그런 정도 악재가 동시다발로 나왔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악재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 현상, 악재가 중첩되고 웬만하면 다 악재로 그렇게 해석되는 그런 분위기인 경우는 대부분 바닥권에서 나오는 신호입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얘기가 있듯이 모든 것이 다 악재인 것처럼 여기를 봐도 악재, 저길 봐도 악재, 여길 봐도 어둡고 저길 봐도 어둡고, 이런 식의 상황이 전체 투자 심리상 가장 바닥일 때 나오는 신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직관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회색 코뿔소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 문제는 굉장히 무겁고 커서 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하지 못한다. 마치 코뿔소처럼 말이죠. 그래서 회색 코뿔소라고
얘기하는 리스크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 부채 문제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당장은 없죠. 이런 그 회색 코뿔소 문제가 결국 계속 그것이 장기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 터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시각인데요. 아직 그것 때문에 문제가 비화되거나 할 단계는 전혀 아니죠.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나와 있는 악재는 뭐 수만 가지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다 시장에서 알고 있는 악재이고, 그것이 정책기관, 정부나 미 연준이 어느 정도 가시권 내에서 통제 가능한 그런 위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험이 현재 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10수년간 금융 위기 이후에 12년째 진행되고 있는 현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됐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점을 시장을 점검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49% 1.5 이하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장중 변동 폭이 좀 있어서 불안하긴 하죠. 하지만 크게 그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안정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미국의 증시는 아직 흔들린다 하더라도 적어도 채권 시장은 안정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94.0으로 약간 내려왔습니다. WT 원달러 환율 1188원인데 증시가 이렇게 유동을 치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더 급하게 많이 올라가서 그전 같았으면 아마 1200원 이상으로 치솟아 올라갔어야 마땅하다는 건데 1200원까지 올라가지 않았죠. 오히려 1188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외환시장은 상당히 침착했습니다. 이런 건 봐도 아주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위험하면 올라갑니다. 적어도 10원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많이 올라갈 때는 하루에 20원도 올라가고요. 심지어는 30원씩 올라가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라가면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상대적 오늘은 아예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네, 그러면 자, WTI 가격은 2.29% 올라가 77.62달러. 그만큼 공급은 약간 늘긴 했지만 그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기가 나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감안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파트별로 봤을 때 정제 마진 및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도 마진입니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S오일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오늘도 또 올라갔어요.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그런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식 추천 종목은 아니지만 해보실 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배경에는 유가 상승과 그에 따른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있는 것과 상당히 관련돼 있다 하는 것까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이 OCI입니다. 다만 OCI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편하죠. 하지만 적당한 수준 15만 원 정도 그 근방이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사야 되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유가 상승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 그럼 거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변 증시 잠깐 보면 지금 일본 증시가 좀 많이 빠졌고 나스닥 선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증시만 유독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분위기에 휩싸였고, 그리고 또 수급을 보면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죠. 수급을 보게 되면 현재 자막을 일단 지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만 보게 되면 현재 전형적으로 상황이 나빠서 상황이 나쁘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도를 합니다. 지난주 말이 그랬던 거죠. 그렇게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죠. 외국인만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조차도 개장 초에는 순매수 했던 것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왼쪽 테이블에 하단에 꺾은 선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개장 초에는 분명 순매수를 했습니다. 미국발 충격에 의해서
하락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미 악재가 나와 있으니 개장 초부터 매도를 하는 것이 온당할 텐데 매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순매수했다가 분위기 보니까 내려갈 쪽으로 쏠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그냥 현재 단기 매물을 내놓는 과정에서 한 6천억 정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 바람에 낙폭이 커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은데 그 바람에 더 낙폭이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주 말도 그랬었고 오늘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따지면 적어도 50포인트 이상 정도는 그러한 증폭돼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된 그런 낙폭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특별히 악재가 크게 개선된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급상의 개선만으로도 아마도 50포인트 정도 종합지수로 본다면 아마 302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이제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겉으로 보이는 상황을 확대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베이시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는 플러스죠. 베이시스는 잠깐 선물 차트를 한번 보시면 베이시스는 플러스 0.74가 나오나요? 끝에 가서 올라와서 그렇군요. 끝에 가서 올라와서 요거는 약간 이례적인 케이스는 장중에도 베이시스가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지난 중에 있었던 베이시스보다 오늘 장중의 베이시스가 훨씬 좋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상황이 빠질 만큼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 선물 참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참가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판도 측면에서 한번 보면 특정 이슈, 특정 종목군, 그 전에 지수 약세장일 때에는 가치주 내지 실적주에 초점을 맞춰서 그쪽으로 피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바에 있던 건데 그렇게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을 보게 되면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소비주, 유통주, 뭐 BGF 리테일이나 이런 종목, 신세계에다가 또 식품주, 농심이나 이런 종목들, 또 현재 의류업체들, 영업무역, 한세, 아주 유명한 업체들입니다. 하이티 진로 다 마찬가지, 호텔 신라, 한국 콜마, 다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됐다는 건데 이것도 일종의 틈새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흐름상 어느 정도 유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 그런 정도에까지 우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것은 기관들이나 하는 것이고 또 발빠르거나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개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일반 개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만 참고할 필요는 있고 경우에 따라 자기 성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폭적으로 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어쨌든 관찰은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그들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엔터지가 올라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습니다. SM이나 또는 YG 엔터나 최근에 한류 스타들이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됨에 따라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슈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그들 뭐 의미가 있다선 치더라도 2차 전지만큼 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2차 전지 쪽에 우리는 초점을 좀 맞추자 하는 것이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웬만하면 밀리지 않는다는 건 워낙 현재 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문제가 있더라도 워낙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문제가 크게 부각될 시간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런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종목들, 특히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 각종 재료, 소재 업체들이 부각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고, 그런 한가운데 SKC도 있고 제주전자재료도 있고, 또 최근에 제3의 종목으로 가볍게 하자고 했던 나노 신소재도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대주전자재료가 워낙 치고 나가니까 우리가 알고 있자, 또 부분적으로 매수할 필요도 있다는 관점에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마감을 할까 합니다. 일단 대주전자재료는 차트를 차트가 이런 이 대주전자 차트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차트에 들어가서 잠깐 그들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이 종목 최초로 추천을 했던 종 상태가 대략적으로 6만 원대 7만 원대였었거든요. 그때도 약간 높아서 약간 부담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 상태에서 거의 두 배나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워낙 내용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 주업은 원래는 PDP 도전 재료, PDP와 관련된 한 도전 페이스트는 전자 재료 중에서 현재 접착제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이었던 거죠. 절연 내지던 전극 재료 이런 걸 했다는 건데, PDP는 아시다시피 사양 산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전을 했다가 새로운 동력을 찾고자 지금 실리콘 응극제를 개발했다는 건데, 여기서 속칭 대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성이 여기서 창출된다는 거죠. 일단 실적을 보면 작년까지는 작년 전체 실적 1,545 크지 않죠. 영업이익은 90억, OPM 영업이익률은 5.8% 정도밖에 되지 아주 평범합니다. 특별히 어떤 이렇다 할 만한 어려운 가운데서 나름대로 성적을 냈던 그저 그런 정도의 전자재료 업체였다는 건데, 금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매출은 금년 상반기입니다. 6개월, 작년 1년이 아니고 6개월 동안의 매출 963억 원인데요. 이런 정도면 작년 동기 대비 거의 한 22, 3% 정도 신장한 케이스인데, 영업이익은 훨씬 좋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반기만에 작년 온기 1년 전체 영업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영업이익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5.8%에서 불과 6개월 사이에 10.1%로 대거 증가됐다는 건데, 조금 더 진행되면 20%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그것도 금년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모멘텀이 뭐냐 하는 건데, 바로 실리콘 응극제. 전 세계에서 자동차용 실리콘 응극제를 개발한 최초의 회사가 바로 현재 대주전자재료라고 하는 건데, 기존 응극제 재료에 응극제 전극 재료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그런 재료는 흑연입니다. 흑연. 대부분의 현재 그 배터리에서는 흑연을 쓴다는 건데요. 그 기존 흑연 대비 에너지 효율도가 무려 10배나 높다, 10배나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세계 최초로 했고, 그리고 급기야 금년 초 포르쉐 타이칸의 그 실리콘 응극제를 현재 공급하기 시작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몇 개 업체가 글로벌 몇 개 업체가 실리콘 응극제를 개발해서 생산을 하는데, 그 생산하는 업체가 극소수입니다. 2개 내지 3개밖에 없다는 거죠. 전 세계 시장은 이제만 확대되는데, 워낙 기술 장벽이 높고 해서 지금 그 생산 가능한 업체가 극소수라고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시장은 2025년까지 CAGR은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놀라운 수치가 CAGR이 70%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30%만 넘어가도 대단히 폭발을 한다, 그런 정도로까지 일컫는데, 그보다 2배나 높은 70%나 된다는 거죠. 2년 사이에 그 시장이 3배, 4년이 지나면 9배가 커지는 거고, 6년 지나면 27배가 커진다는 그런 계산이 나갑니다. 그런 정도로까지 CAGR 2025년이니까 지금부터 거의 30배 정도 시장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독보적인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된다는 거죠. 기존의 흑연 소재에서 지금 실리콘 음극제 쪽으로, 실리콘 쪽으로는 현재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막 시작했고, 그와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현재 바로 대주전자 재료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핵심 기술력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기술에 의해서 이게 가능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기상, 여기 기상이라는 것은 화학 그 기체라는 뜻으로 죄송합니다. 기체 상태, 기상 합성법, 이런 상당히 독창적이고 최상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열 플라즈마 방식으로
나노 분말을 건식, 습식이 아닌 건식 방법으로 합성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독보적으로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확보를 했고, 그 기술 적용해서 전도성 페이스 주업입니다. 이것도 이 기술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냈고요. 그 외 각종 전극재료 등등을 만들어냈다는 거, 형광체도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냈다는 건데, 이 기술을 응용을 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실리콘 음극재까지 개발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이제 막 시장이 터지고 있고, 거기에 최상의 공급자로 그 위상이 몇 단계 뛰어오르는 그런 단계로까지 접어들었다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전고체는 액체 상태가 아닌 고체 상태 전해질 체제의 고체 2차 전지를 뜻하는 차세대 2차 전지를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죠. 전고체 배터리용 고체 전해질이 액체거든요. 그 전해질을 고체로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전고체형 음극재, 이것도 고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대조전자재료는 실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상당히 높지만,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 섣불리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는 불편하더라도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제 1차 목표도 11만원 정도 봤던 건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지 말고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 2차 목표치 15만원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낙 내용이 좋거든요. 그런 관점. 자, 그리고 더불어서 나노 신소재까지 한다면, 나노 신소재는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이 갖고 있는 팽창 문제가 좀 있거든요. 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소재가 바로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실리콘의 이 팽창 문제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장과 그와 관련된 그 실적이 바로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이 부분 실리콘 음극재가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지금 나노 신소재가 갖고 있는 CNT 도전제와 관련된 실적이 조금씩 부각되는 수순이 나올 것으로,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거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지 않고, 또 그와 관련된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금년보다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나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성과 신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처지게 있고, 주가도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는 다소 변동성이 심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실적 기반과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모든 종목들이 그런 상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정도. 너무 많은 물량을 하지는 마십시오. 워낙 변동성이 크고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들어가기는 좀 거북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SKC에 정진하면 된다는 거죠. 다소 무겁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소 느리다 하더라도 이것만큼 안정적이고 이만큼 성장성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업체들도 대형주 중에서는 없고, 또 대형주를 하더라도 상당폭 탄탄하게 2022년 내년뿐만 아니라 2023년, 2025년까지도 탄탄하게 올라가면 결국 자사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했듯이 70만 원 내지 8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핵심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 따라서 현재 잘 모르겠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SKC에 초점 맞춰서 계속 정진하는 것도 최소한 나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대주전자나 또는 나노 신소재까지 할 수 있다는 정도로까지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또 중요순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